안녕하세요. 책생글의 뜨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졸업할 때까지 8년간 수업을 했던 저의 수제자이자 애제자인 특별한 손님입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뜨쌤과 함께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8년 동안 수업을 한 학생입니다. 지금은 경북대학교에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 아, 정말 축하해. 내가 반말해도 되나요? 네. 섞어서 해야 되겠는데. 네. 저번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선생님 저 재취업했어요 하고 이렇게 카톡 왔을 때 네.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기뻤겠고 네. 부모님도 얼마나 기뻤을까. 맞아요. 엄청나게 기뻤어. 왜냐면 내가 그 기쁨을 알잖아. 나도 우리 딸하고 네, 아들 네, 대학 합격시켜보고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하면 정말 네, 정말.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학교 발표를 안 게 밤이었거든. 근데 막 밤에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독서 능력, 토론 능력, 글쓰기 능력, 이게 입학사정관한테 정말 잘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이다. 고맙다. 이제 이렇게 말을 네, 했단 맞아요. 말이야. 네.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야. 쌤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뭐 없을까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또 네. 흔쾌히 이렇게 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독서 수업 8년 동안 했던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도움을 줬는지 좀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독서 수업을 이제 8년 동안 해보면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얻었던 건 정말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생각의 깊이도 또 깊어진다는 거예요. 네, 뭐 역사면 역사, 뭐 과학이면 과학, 뭐 문학이면 문학,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8년 동안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독후 토론 수업이라든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같은 한 권을 읽더라도 이제 어떤 깊이로 읽느냐의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 때 이제 토론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논제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제가 있었어요. 좀 수준이 높았지만 저는 독서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막히는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토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어떤 과제가 들어와도 이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경북대를 들어왔는데요. 종합전형은 이제 학생의 내신 성적, 그러니까 성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만으로 결정되는 전형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과목별로 전공에 맞는 뭐 다양한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만 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제들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독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얻은 뭐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뭐 책 요약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했죠. 뭐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과제에서는 이제 제가 보고서에다가 글로 막힘없이 적을 수도 있었고, 또 글이 좀 너무 산만하고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삭제하고 요약하면서 이제 그런 저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독서 수업 덕분에 이제 교내 글쓰기 대회에서도 나가서 몇 번 수상을 했고, 이제 뭐 어떤 과제가 들어와도 이제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국어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요새는 수능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꽤 길고 뭐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사가 나왔을 때 이 대사는 어떤 인물이 말하고 있는지, 또 뭐 인물의 심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이제 최근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문학이 이런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또 정보량도 정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간 안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독서를 얼마나 해왔고 독서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수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독서 수업을 오래 받아본 입장에서 이제 모의고사 국어를 쳤을 때 거의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막힘없이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게 뭐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정말 활용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와, 역시 부모님이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그 효과를 네. 톡톡하게 본 거네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입학식에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들이 다 독서를 강조했을 때 네. 다른 부모님들은 아유 어쩌노 우리 애들 하면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네, 말을 네. 했을 때 부모님들은 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진짜 독서가 음. 정말 강조되고 있거든요. 음. 독서 수업을 이제 학기별로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넣게끔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물론이고 뭐 수학, 뭐 한국사, 뭐 영어 이런 데서도 반드시 책을 읽으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 책도 많이 읽었고 네, 그랬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뭐 역사나 문화, 과학 이런 분야에 막힘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아유, 참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후배들이나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요거와 연계해가지고 제가 또 듣고 싶었던 것이 지금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쵸. 네, 바빠도 밥은 먹듯이 책도 바빠도 하루에 매일 30분이든 20분이든 정해서 읽는다면 사실 책 한 권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또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른 건 다 정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책 읽는 거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실천을 하긴 참 또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보통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배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독서 전략을 짜서 실천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독서를 이제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책을 안 읽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핑계고 저도 바쁜 고등학교 시기에 3년 동안 너무 가벼운 책 말고 좀 더 전공에 맞는 책을 위주로 해서 30권에서 40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많이 읽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권까지 읽기도 하는데 그거는 고등학생 선에서는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못 읽는다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네. 요게 30권, 40권이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3년 동안에 네.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아니면 읽어야 하는 책 이런 목록을 정해서 뭐 이렇게 실천을 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네. 3년에 30권이라고 하면 약간 좀 적을 수도 있긴 한데 그 고등학생 생활을 입장을 따졌을 때 30권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네, 네. 적은 거 아니에요. 30권이 예, 적은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더 분량도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면서 또 수능 공부도 하면서 30권을 3년 동안 읽어내는 건 보통 의지 가지고는 힘들죠, 사실은. 네, 맞아요. 중학생이시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탄탄한 배경 지식을 먼저 쌓아서 이제 고등학교 때 좋은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생이시라면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당장 독서 활동을 시작하셔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활기록부 양을 감축한다고 해서 2024학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독서 활동을 그 생활기록부에 넣는 걸 폐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절대 독서 중요성이 이제 0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간접적으로 자기가 독서 활동을 한 목록을 기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한 이제 성장 스토리가 곳곳에 쓰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와, 네. 이거 확실하게 대학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 고3들 수능 봐놓고 요 시기에 있는 이 분들이 가장 핫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때 아주 뜨끈뜨끈하게 공부를 많이 한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시기 때가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사람의 체험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에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과학 이제 독서 토론 동아리라고 해서 실제로 동아리를 이제 참여를 했던 바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독서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아리나 친구들하고 같이 읽으면 동기부여도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맞네요. 방법은 많아요, 찾아보면, 그죠? 맞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예. 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는 것이지 핑계를 찾진 않거든요. 이런 방법도 참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도 독서는 전혀 무시할 분야가 아니다. 맞아요. 오히려 더 매진을 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독서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네. 이제 독서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 말고도 또 중고등학교 가면 정말 이건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다 말하려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챙겨야 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네. 요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공부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넘어와서 전교 탑을 먹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펼칠 실력을 갈고 닦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뭐 학원을 통해서 보충하면은 더더욱 좋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학교 수업을 100%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부밖에 없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뭐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내신 등급을 받고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만족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라는 주 무기 뒤에 보조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 외에도 이제 탄탄한 비교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뭐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여러 가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고, 뭐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보조 무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은 교과 전형이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대입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약간 낮더라도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상향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뭐 이거 편집할 것도 없겠고. 아우, 정말 말씀을 잘하네. 이게 역시 이 수업의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주제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히 핵심이 있고 네. 제가 잘 이해를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예. 물론 공부만 해서도 될 일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쌓여져 있어야 결국은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가 있고 또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있다. 먼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벌써 키운 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학을 보낸 게 벌써.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이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네. 요렇거든요. 옛날에 저도 막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이럴 때는 정말 제가 그 전형을 공부를 했어요. 네. 대입 전형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전략을 맞아요. 짜기가 어렵다라는 네.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입 흐름을 잘 잡아야만 대입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떤 친구는 합격을 하고 어떤 친구는 불합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데 벌써 저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말을 들으니까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남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등학교 가도 담임 선생님이 이거를 100%다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네. 본인이나 또는 학부모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서 정말 필승 전략을 짜야 네.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다시 저도 머릿속에 새기고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학도 결정이 되었고 전공 분야도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꿈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공대 쪽을 나왔기 때문에 아. 네. 뭐 연구 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기업 이런 것도 진출할 수 있고요. 경북대 홍보를 잠시 해보자면 깨알 홍보네. 좋아요. 경북대가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최대 한 40% 정도까지 이제 취업을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지역 거점 국립대가 이제 취업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노리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있는데 아직으로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대학교를 입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교양 과목을 이제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너무 먼 이야기를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다변화 사회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멀리를 이렇게 꿈꾸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요즘엔 특히. 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그냥 단기적인 목표 또는 좀 중장기적인 이런 목표도 세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분명히 저는 성공하고 어디에서나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늘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주변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인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 또는 학부모님들께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먼저 후배들께는 계획이랑 목표의식을 잘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대학을, 어떤 학과에 또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세우면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게 되거든요. 중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오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험에 대해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겠다, 이 정도의 목표의식과 계획을 갖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들이라면은 당장에 앞으로 있는 그런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자신이 어떤 대학을 원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떤 학과를 이제 지원하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전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입은 사실 거의 정보력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전형들이 있고, 이제 전형이 이제 매번 바뀌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앞에 나서서 이제 뭘 한다기보다는 아이들 뒤에 서서 이제 대입 전형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알아보시고, 또 그러한 점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뭐 사실 제 뒤에 서셔서 항상 이제 뒷바라지 해주시고, 뭐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든지 이제 부모님들은 뭐 앞에
과하게 나가서 남과 비교를 하고 또는 뭐 강요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제 그 뒤에서 아이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뒤를 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모범생처럼 모범 답안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전에 부모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모님을 정말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진짜 모범 답안이에요. 또 부모님조차도. 예전에 처음에 수업하러 상담 왔을 때 2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5살, 그 막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럴 때였거든요. 지금도 그날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벌써 2학년 전부터 독서 수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따지면 10년을 넘게 수업을 한 거죠, 사실은요. 네. 저하고 수업한 게 8년일 뿐인 거지. 고마운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제가 그동안에 쭉 이만큼 수업을 해오면서 한 곳에서만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업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여기서도 수업해봤고 저기서도 수업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계속 부모님은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저는 선생님만 믿고 갈게요 하고 일로 오면 일로 오시고 일로 가면 일로 오시고 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오셨고, 앞에 나서기보다 부모님이 네. 아이 뒤에서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지지해주고 밀어주시는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거를 부모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다른 데다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고3이면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부모도 같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네, 해야 맞아요.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능 봐놓고 대학 입학하기 요 시기, 네. 요 시기가 그쵸. 인생에서 네, 네. 가장 여유 있거나 또는 가장 알차게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또 기숙사 생활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네. 또 기숙사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기숙사 신청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저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줘서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요. 네. 역시 내가 수제자 하나는 잘 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빛이 나는 존재로 잘할 거라고 믿어서 늘 저는 뒤에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